자, 매출채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매출채권 취득했을 때 매출채권, 매출에서 차감하는 항목들 있죠. 매출 할인이나 애누리, 환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매출액에서 차감해서 순매출액으로 문제를 항상 푸십시오. 자, 기말에 평가할 때 이제 대손충당금. 자, 이제 매출채권의 기말 평가랑 관련해서 대손충당금이 등장하는데 그 대손충당금의 설정. 일단 상황별로 분계를 보면요. 자, 최초의 설정. 매출채권 100만 원에 대해서 5%의 충당금을 설정하겠다. 자,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어느 쪽에? 매출채권은 차변에 기입되는 왼쪽에 자산으로 기입되는 항목이니까 거기에 대한 차감 항목으로 오른쪽 대변에 대손충당금 5만 원을 설정하고요. 그 금액만큼 뭘 인식한다?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금액만큼 대손상각비를 인식한다. 자, 저렇게 충당금을 쌓아놨는데 실제로 4만 원의 채권이 회수불능, 대손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못 받게 된 거죠? 매출채권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채권을 4만 원 오른쪽에 차감하고 대신 충당금을 쌓아놓지 않았다면 저게 비용으로 대손상각비로 인식될 텐데 충당금을 쌓아놨으니까 그 충당금에서 꺼내 쓰죠. 그래서 왼쪽에 대손충당금 4만 원 하고요. 많이들 이걸 혼동하시는 게 이 상태에서 저 채권을 다시 회수하게 되면 저 4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 만 원을 4만 원 못 받겠다라고 대손 처리했는데 대손 확정시켰는데 근데 만 원을 어떻게 받게 됐다. 그러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된다? 왼쪽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현금이 들어옵니다. 현금이. 채권이 살아나지 않아요. 현금이 만 원 들어오고 오른쪽에 뭐가 살아난다? 대손충당금이 살아난다. 이렇게. 자, 그래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 T계정 그릴 때 이걸 항상 헷갈려 하세요. 매출채권 T계정을 그릴 때 총액을 그릴 때 회수되면 회수불능 처리했던 매출채권이 회수되면 다시 매출채권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 매출채권이 증가하지 않는다고요. 현금이 들어오지 채권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이거 말씀드렸죠. 역분기하는 거라고. 매출채권 만 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채권 만 원이 회수가 되면 여기서 매출채권 4만 원, 대손충당금 4만 원 했던 분계를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만 원, 충당금 만 원에서 취소시킨 다음에 근데 현금을 받게 됐네. 그러면 현금 만 원, 채권 만 원. 원래 했던 대손충당금 분계를 취소시키고 대손 분계를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채권을 회수한 분계를 해주면 되는데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된다? 채권 만원, 채권 만원 해가지고 왼쪽에 현금 만원, 오른쪽에 충당금 만원, 왼쪽에 현금 만원, 오른쪽 충당금 만원 이런 분계가 등장한다. 자, 그래서 결국 대손 처리했던 매출채권이 회수되더라도 매출채권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일단 저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다시 회수된 건 그냥 무시하시고요. 이건 그냥 우리가 한번 연습삼아서 보여드린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추가로 3만 원이 회수불능이 된다. 우리 충당금 5만 원 설정해놨고 회수불능에서 4만 원 썼는데 추가로 3만 원 회수불능이 되면 일단 매출채권이 3만 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매출채권 3만 원 없애고 그다음 충당금이 충분하다면 왼쪽에 대손충당금 3만 원 해서 없애겠는데 지금 충당금이 만 원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만 원은 충당금하고 통째지만 부족한 2만 원은 어쩔 수 없이 비용으로 대손상각비 인식한다. 자, 기말에 다시 5% 충당금 설정한다. 110만 원 대해서. 그러면 6만 원을 대손충당금 쌓고 대손상각비로 인식을 하죠. 자, 객관식 문제풀이를 할 때는 보충법으로 접근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충법은 결잠보. 그래서 먼저 결과. 기말에 결국 재무상태표에 계상해야 될 대손충당금이 얼마냐? 상각비가 아닙니다. 충당금이 얼마냐? 이걸 재무상태표의 결과로 보고를 해야 되고 잔액은 기초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었는데 사용액 빼면 잔액 남으니까 그러면 보충 기말에 3만 원이 보고가 돼야 되는데 잔액이 2만 원이다. 그러면 만 원을 보충해주고 3만 원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4만 원 보충하는 거고 3만 원이 돼야 되는데 4만 원 있으면 마이너스 만 원 대손충당금 환입을 시켜주는 거다. 자, 기말에 현금 회수액 나중에 이제 기말이 아니죠. 이건 마지막 처분 시점 현금 회수액을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대손충당 문제는 보충법으로 접근을 하죠. 앞에서 봤던. 근데 현금 수취액이나 지급액이 등장하면 뭘로 접근을 하셔라? 원샷법으로 접근을 하셔라. 자, 그래서 원샷법은 순매출채권 아니면 저걸 풀어가지고 매출채권 왼쪽, 대손충당금 오른쪽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매출채권이 증가하면 왼쪽, 감소하면 오른쪽이죠. 자, 비용.
대손상각비 비용이니까 왼쪽. 그다음 매출액, 수익은 오른쪽. 그리고 왼쪽이 현금의 증가, 감소, 증가가 되는 거고 자산이니까 현금도 오른쪽은 감소가 된다. 자, 어음할인 같은 경우에 FM대로 풀면 어떤? 어음할인, 이 순서가 중요하다. 이 까먹는다고. 어음할인 뭐 할 수 있다면? 어음할인 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어음할인 만 할 수 해가지고 만기가치는 액면금액에다가 만기까지 이자를 더하면 만기가치가 되죠. 자, 만기이자는 어떻게 구한다? 액면금액 곱하기 액면이자율 곱하기 만기까지의 기간 하면 만기가치가 나오고요. 할인액은 저 만기가치를 은행 가서 할인받는 거죠. 그래서 만기가치에다 곱하기 은행에서 적용받는 할인율, 할인이자율을 곱하기 남아있는 기간. 이미 보유했던 기간은 필요 없고 이제 몇 개월 남아있냐, 잔여 기간이 몇 개월이냐, 잔여 기간 곱해가지고 할인액을 구하고요. 이게 이제 은행에서 수수료가 되는 거죠. 그럼 내 수령액은 만기가치에서 수수료에 해당하는 할인액을 빼면 내 수령액이 나온다. 자, 만약 처분손익을 물어보면 처분손익 FM대로는 어떻게 계산한다? 장부금액하고 처분액을 비교해가지고. 자, 장부금액은 최초에 받았던 액면금액이 있는데 내가 보유한 기간, 그 기간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처분 시점에 재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보유이자는 어떻게 구한다? 액면금액 곱하기 뭘로? 액면이자율. 그 다음에 기간은 내가 보유한 기간만큼 이자가 늘었겠죠. 보유기간. 자, 그럼 처분손익은 처분대가. 처분대가는 뭐죠? 저 수령액이 처분대가죠. 그래서 수령액에서 뭘 뺀 거? 장부금액을 뺀 거. 자, 근데 개가지 시험에서 만약 처분손익을 물어보면 그냥 어떻게 접근하셔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처분손익까지 가려면 저 5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약식으로 간편법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해서 내가 받기로 한 이자, 저 어음에 대해서 내가 받기로 한 이자가 바로 액면이자죠. 근데 내가 줘야 되는 건 은행에 적용하는 할인율만큼 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받기로 한 이자에서 주기로 한 이자를 뺀 이 액면이자율과 할인이자율 차이만큼 그만큼이 내 손실이 될 거다. 보통 내가 받기로 한 액면이자보다 은행에 줘야 되는 할인이자율이 더 크니까 이건 3%인데 이건 5%다. 그러면 마이너스 2%만큼 손실이다. 곱하기 잔여기간 2달 놔두고 할인받았다. 그러면 12분의 2 이렇게. 그래서 액면금액에다가 액면이자율 마이너스 할인이자율 더 클 테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곱하기 마이너스 이자율 곱하기 잔여기간 하면 처분손익이 나온다. 금액 차이가 조금 나죠. 근데 같은 금액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금액이 더 커진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뭐 4,000원 나왔다. 마이너스 4,000원. 그럼 마이너스 4,000원보다 조금 더 큰 금액이 정답이다. 이렇게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출채권 여기까지 하시죠.